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김민준 군의 어머니가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키우셨기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러 손을 뗐죠. 중학교 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놔뒀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하버드 교육대 학원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적절한 시기에 물러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의 부모는 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왜 어떤 집 자녀는 스스로 알아서 잘 크고 어떤 집 자녀는 끝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주었느냐 못 주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녀는 절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부모는 평생 뒷바라지에 지쳐갑니다. 어릴 때는 속 깊고 착했던 아이가 왜 커서는 부모 속만 썩일까요? 왜 잘되라고 한 조언 한마디에 원망부터 할까요?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녀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가 공통적으로 해준 단 하나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아 조언이 아닙니다.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할 단 하나는 바로 독립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적절한 때에 물러서야 합니다. 물러서다니, 손 놓으면 자녀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을수록 자녀는 더 흔들립니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주면 자녀는 자기 힘으로 설 줄 모릅니다. 부모가 늘 먼저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이겨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나 이제 어떡하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도 도와주실 건가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이명희 교수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85%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의 78%는 부모가 실패할 기회를 허용해 주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모들이 자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헬리콥터 부모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헬리콥터 부모일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 5개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에 가깝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 게라고 자주 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며 미리 제지한다. 밥은 먹었어를 하루 3번 묻는다. 출근했니? 성인 자녀에게도 확인한다. 내가 너보다 잘 알지라고 말한다. 실패하면 어쩌려고라며 걱정부터 앞선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라고 강조한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말을 들어야지라고 말한다. 이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헬리콥터 부모 성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행동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해결해주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부모를 뜻합니다. 마치 헬리콥터처럼 머리 위에서 계속 감시하며 조종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가 정말 문제입니다. 자녀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다 해줬으니 자녀는 혼자 살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모 곁을 맴돌며 끝없이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 이건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뭘 해야 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부모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32세 박성민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공한 직장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준비해둔 옷을 입습니다. 점심 메뉴도 어머니가 정해줍니다. 심지어 데이트 장소까지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32세 성인 남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예식장 선택부터 신혼여행 장소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가 결정합니다. 그의 약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마보이와 결혼하는 기분이에요. 언제까지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입을 옷, 다닐 학원, 친구 관계까지 어머니의 간섭이 없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박성민 씨는 32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대 사례도 보겠습니다. 같은 부산에 사는 28세 이지연 씨는 스타트업 CEO입니다. 대학 재학 중에 창업해서 지금은 직원 50명을 거느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부모님이 한 일입니다. 이지연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조언만 해줄 테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공 선택, 동아리 활동 모든 것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결과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지연 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창업도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딸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박성민 씨의 부모는 끝까지 붙잡았고 이지연 씨의 부모는 적절한 시기에 물러섰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헬리콥터 부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자녀가 고민을 말하면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세요. 스스로 답을 찾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해답을 제시하는 순간 자녀는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둘째,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길이 자녀에게도 정답일까요? 결정은 내가 하되 내 의견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셋째, 밥 먹었어? 그 대신 시간 날 때 연락 줘라고 말하세요. 과도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세요.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다 막아주면 자녀는 세상과 싸우지 못합니다. 다섯째, 조언과 지시를 구분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조언의 형태로 의견을 전달하세요. 부모는 평생 자녀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손을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아기에는 기본적인 안전과 보호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해 주세요. 혼자 신발 신기,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하세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선택권을 주기 시작하세요. 오늘은 파란 옷을 입을까? 빨간 옷을 입을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세요. 중학교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하게 도와주세요. 부모는 정보 제공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거의 독립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생활 전반에 대한 간섭은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책임과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고 희생은 나를 버리고 자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나는 다 포기했어. 이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현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희생을 경험한 자녀일수록 독립에 대한 죄책감이 크고 자립 시기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부모의 희생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 꿈을 가지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목표를 가지세요. 하루 30분씩 산책하기,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를 해보기. 이런 사소한 목표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3세 주부 김미경 씨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처음에는 자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간섭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작은 베이커리까지 창업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어머니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녀가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가 뭔가 신나는 일을 하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김 씨의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길수록 자녀도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희생만 하면 자녀는 부모를 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무심코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학 가야지. 이런 회사 들어가야지. 이런 배우자 만나야지. 결혼했으면 애는 낳아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조언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숨이 막히고 마치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겁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길수록 자녀는 반발합니다. 강요받는 순간 오히려 반대로 가고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는 날 믿지 않아. 난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해.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는 의사였습니다. 아들에게도 의사가 되기를 바랐죠. 어릴 때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모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2년을 다니다가 아들이 갑자기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였고 지금 아들은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이에게는 지옥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정희 씨는 딸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엄마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응원할게. 딸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지금 딸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매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선택을 맡기세요. 자녀가 기대를 의무로 느끼는 순간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 돈 줄 부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학비, 전세, 결혼자금까지 지원받은 아이는 더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결국 자녀는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벌고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도와주다 보면 자녀는 점점 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을 대주다 보면 자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의 지원이 끝나는 순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29세 이준혁 씨는 대학 졸업 후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 내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라며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1년도 안 돼 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사업 실패를 부모 탓으로 돌렸습니다. 엄마가 좀 더 지원해줬으면 됐을 텐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의 무게를 부모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준혁 씨는 계속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며 용돈을 요구했고 자격증을 딴다며 학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32세가 된 이준혁 씨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나이의 김민지 씨는 부모에게 창업 자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모아봐.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모은 돈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3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제 힘으로 해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부모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50대에서 60대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제적 짐을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녀가 울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한다고 해도 경제적 지원을 멈춰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희생하지 마세요. 자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지금 당장 돈줄을 끊으세요. 5번째는 자녀 인생에 너무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부모 없이는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35세 민우 씨는 결혼 10년 차 가장입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바꾸려던 날 그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중고차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너희 부부가 결정할 일 아니야?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의견을 들어야죠. 이건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지만 여전히 부모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정해줬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입을 옷, 다닐 학원, 전공할 대학까지 모든 걸 부모가 결정해줬다면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정한 선택이 정답이었기에 스스로 내린 선택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 선택이 맞을까? 결혼을 해도 독립이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고민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해도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쩌지?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모가 개입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안 해. 부모 뜻을 거스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물러나야 자녀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건 실패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먼저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선택한 이유는 뭐야? 이렇게 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자가 아니라요.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녀는 성장합니다. 여기서 2번째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성장은 안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위험을 제거해 준다면 자녀는 위험을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위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6번째는 적절한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거리두기를 방치나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리두기는 자녀를 믿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이별 거리두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물리적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해 주세요. 혼자 먹기, 혼자 걷기 같은 기본적인 발달 과정을 부모가 대신해 주지 마세요.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작은 책임을 맡겨보세요. 자기 방 정리하기, 숙제 스스로 챙기기 같은 일들입니다. 실수해도 바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선택의 기회를 늘려가세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책을 읽을지, 용돈을 어떻게 쓸지 등을 스스로 정하게 하세요. 물론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자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져도 일단 들어보세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시기에는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진로 선택, 대학 선택 등에서 부모는 정보 제공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자녀가 내리도록 하세요. 대학생이 되면 이제는 거의 독립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의존할 수 있지만 생활 전반에 대한 간섭은 줄여야 합니다. 연락 주기도 자녀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하세요. 성인이 된 후에는 완전한 독립을 지지해야 합니다. 결혼, 직업, 거주지 선택 등 모든 것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세요. 부모는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만족해야 합니다. 7번째는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실패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나중에 큰 좌절을 겪을 때 대처하지 못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가 진행한 2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적절한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 큰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 회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패를 허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지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왜 그랬을까라고 따지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실패의 원인을 함께 분석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자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해답을 제시하지는 말고 자녀가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실패를 통해 배운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실패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에 주목하세요. 넷째,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일을 못하게 하지 마세요. 재도전의 기회를 통해 자녀는 더 강해집니다. 8번째는 신뢰의 기반 구축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신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지 않으면 자녀도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신뢰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말고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둘째,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주세요. 셋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넷째, 자녀의 능력을 인정해주세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판단을 믿어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다섯째, 실수를 용서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실수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9번째는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릴 때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훈계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나이별 소통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질문을 통한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기분이야? 같은 질문을 통해 자녀의 생각을 끌어내세요. 중학교 때는 공감을 통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조언보다는 공감이 우선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등한 대화 상대로 대해주세요. 자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부모의 생각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성인이 된 후에는 친구처럼 소통하세요. 부모의 권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세요.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10번째는 긍정적 강화의 활용입니다.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강화해 주세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책임감 있게 행동했을 때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나요? 밤새 설치며 아이를 돌보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고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키웠는데 어느새 아이는 커버렸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더 중요해지고 예전처럼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서운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점점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부모님, 부디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부모는 끝없이 간섭하고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준 부모였습니다. 물러선다는 건 방치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물러선다는 것은 자녀를 믿고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클수록 때로는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넘어질까 두렵고 실패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붙잡으면 자녀는 끝까지 혼자 서지 못합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녀는 두 걸음 더 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위해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손을 잠시 펴보세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고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장 먼저 믿어주세요. 부모가 믿어주면 자녀는 더 강해집니다.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녀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깊이 닿습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은 단순히 육아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조금씩 손을 놓아보세요. 그리고 부모님 자신을 위한 삶도 조금씩 시작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새로운 단계의 사랑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